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하여간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송뜨개입니다. 오늘은 대바늘 뜨개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제가 왜 찍게 됐냐면 제가 원래 다음 영상으로 대바늘 두코 고무뜨기 비닐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뜨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솔직히 편물이 좀 고른 편은 아니에요. 원래도 장력 조절을 잘 해서 편물이 고르게 예쁘게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날 제가 샘플을 뜨는 날에 다른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손은 계속 편물을 뜨고 뇌는 안 뜨고 뇌는 잡생각을 계속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볼가량을 이제 손만 뜨개를 하는 상태로 떴는데 다 뜨고 나서 봤더니 이게 편물이 좀 못쓰게 생겼더라고요. 원래 두코 고무뜨기가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코 고무뜨기가 예쁘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장력 조절이 좀 쉽지가 않은데 유독 그날 뇌는 일을 안 하고 손만 떠서 그런지 좀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샘플이 그래도 예뻐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뜨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저는 솔직하게 편물이 예쁘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샘플이 좀 예뻐야 뜨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떠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샘플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래도 장력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떠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다양한 장력 조절하는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던 중에 이런 영상을 또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니팅 방법들을 레슨해드리는 그런 형식의 영상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고 소개로 하고 넘어가는 거여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아메리칸 니팅입니다. 제가 지금 아메리칸 니팅으로 계속 뜨고 있었어요. 아메리칸 니팅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많이 뜨던 방식이고 제가 아는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오래 뜨신 분들, 공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메리칸 니팅을 사용하세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엄마도 아메리칸 니팅으로 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목도리 뜨기 이런 거 처음 배울 때에도 아메리칸 니팅으로 배웠어요. 비교적 다른 방법에 비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익히기가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특징으로 코가 좀 가지런하고 예쁘게 나온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메리칸 니팅으로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뜨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뜨개코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코를 빼서 봤을 때 오른쪽 루프 코를 빼서 봤을 때 오른쪽 루프가 바늘의 앞쪽에 걸려요. 앞쪽이라는 건 나랑 가까운 쪽. 뒤쪽이 여기 나랑 먼 쪽이에요. 앞쪽에. 대부분의 경우 앞쪽에 걸리는데 바늘 잡는 방법은 뜨시는 분들에 맞아서 실 잡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게 검지랑 새끼에 걸리게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다 오른쪽 바늘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은 앞에서 뒤로, 이건 다른 방법도 다 똑같아요. 겉뜨기의 경우 앞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 넣은 다음 실을 거는 방향은 이것도 다른 방법도 대부분 다 똑같은데 바늘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 바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걸어줘요. 반시계 방향으로 걸어서 실을 끌고 나오는 방법. 겉뜨기. 반시계 방향으로 걸어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손이 움직이죠. 그럼 안뜨기 뜰 때에는 실을 앞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앞쪽으로 실을 옮기고 바늘이 이 루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리는 뒤에서 앞으로 찌르는 거고 그냥 바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늘이 맞닿는 방향으로 그대로 찔러 넣어서 또 바늘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와요. 실 거는 방향은 겉뜨기나 안뜨기나 다 똑같아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겉뜨기랑 안뜨기, 실 거는 방향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을 걸 때는 약간 느슨하게 걸고 바늘을 당기면서 그때 실이 좀 팽팽해지면서 장력이 조절돼요.
실을 걸 때는 느슨하게 걸고 바늘을 빼오면서 장력이 좀 당겨지면서 조절이 되는 방식으로 아메리칸 니팅,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니팅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요즘 진짜 많이 뜨시는 컨티넨탈. 사실 저는 컨티넨탈로 뜨는 편이에요. 컨티넨탈은 왼손에 실을 걸고 뜨는데 최대 장점은 빠르다. 복잡한 아메리칸에서 있는 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안뜨기, 겉뜨기를 반복하는 고무뜨기의 경우에 아메리칸 니팅의 경우는 실을 앞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컨티넨탈의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빠르죠. 실을 앞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 거의 한 코 뜨는 거랑 맞먹는 시간을 가져가요. 그래서 컨티넨탈의 경우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다. 단점은 안뜨기가 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도 그래요. 안뜨기가 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좀 느슨하게 떠지는 편이라고 해요. 아메리칸에 비해서 느슨하게 떠지는 편이다. 뜨는 방법은 바늘을 꽂는 방향은 똑같아요. 겉뜨기의 경우 앞에서 뒤로 꽂아서 실 거는 방향도 똑같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걸어주는데 이때 바늘만 걸거나 실만 거는 게 아니라 바늘과 실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걸어줘야지 빠르게 뗄 수 있어요. 안뜨기는 실을 왼손을 살짝 당겨서 앞으로 옮기고 바늘을 넣어준 다음 이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실과 바늘을 동시에 움직여서 걸어주세요. 겉뜨기 할 때도 실과 바늘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걸고 안뜨기 할 때도 실과 바늘을 동시에 움직여서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뜨시는 컨티넨탈. 최근에 뜨개 입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컨티넨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최근 입문하신 분들은 다 컨티넨탈로 지금 뜨고 계세요. 그래서 컨티넨탈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플리킹. 요즘 플리킹 뜨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연습을 해봤는데 도무지 너무 어려웠어요. 플리킹의 경우도 아메리칸처럼 오른손에 실을 잡는데 플리킹은 엄지랑 중지로 바늘을 잡고 검지는 컨티넨탈처럼 이렇게 실을 당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엄지가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검지를 움직여서 뜨는데 이때 검지만 움직여서 바늘에 실을 걸려면 검지가 상당히 많이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아프거든요, 손가락이. 그래서 바늘을 뒤로 당겨주면서 바늘을 뒤로 밀어주면서 실을 걸어와야 돼요. 바늘을 뒤로 밀어주면서 실을 걸어와요. 바늘을 밀어주면서 실을 걸어오고 겉뜨기 할 때는 바늘을 밀어주며 실을 걸고 바늘을 밀어주며 실을 걸고 안뜨기 할 때도 바늘을 밀어주면서 실을 걸고 바늘을 밀어주면서 실을 걸고 이렇게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저희 집 강아지가 굳이 방석 놔두고 그 택배 그 비닐 안고 있어가지고 바스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리킹의 경우는 장점, 아메리칸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약간 오른손으로 뜨는 컨티넨탈 느낌으로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이 바늘을 잘 당겨주면서 뜨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엄지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플리킹의 경우는 연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리킹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음은 노르웨이안 뜨개 방법. 노르웨이안 뜨개는 컨티넨탈처럼 왼손으로 실을 감고 뜨는데 겉뜨기는 똑같이 뜨고 안뜨기 방법이 좀 달라요. 안뜨기 뜰 때 원래 실이 앞쪽으로 나와서 바늘을 넣고 안뜨기를 뜨잖아요. 근데 노르웨이안은 실이 기본적으로는 바늘 뒤편에 있고 바늘이 실 앞으로 오는 거예요. 실이 왼바늘 앞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왼바늘 뒤쪽에 계속 있고
오른바늘이 실 뒤로 가서 찔러 넣어줘요. 그 다음 실 거는 방향은 바늘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걸어줘요. 그래서 바늘이 약간 한번 휘었다 오는 느낌으로 다시 바늘 뒤로 오른바늘이 들어가서 코에 들어간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실을 걸어주려다 보니까 바늘이 한번 거의 뒤에 가서 한번 꼬아지는 듯이 와야 돼요. 겉뜨기는 컨티넨탈이랑 똑같고 바늘 뒤로 들어가서 실을 꼬아서 나와요. 반시계 방향으로 실을 걸려면 이렇게 꼬아줘야 돼요. 그래서 노르웨이안 니팅. 노르웨이안 방법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도 많은 다른 니터분들이 소개를 해주셨고, 노르웨이안 방법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안뜨기 뜰 때 실이 뒤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좀 당겨주기가 좋아서 안뜨기 장력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안 방식으로 또 떠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러시안 방식인데요. 러시안 방식도 컨티넨탈처럼 기본적으로는 왼손에다가 실을 걸고 떠요. 러시안 방식도 겉뜨기는 컨티넨탈과 동일해요. 그리고 안뜨기가 다른데, 안뜨기 뜰 때 러시안 방식은 특이하게 실을 시계 방향으로 걸어줘요. 시계 방향. 반대로 걸어준다는 거죠. 실을 시계 방향으로 걸어줘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겉뜨기 뜰 때 실을 바늘이 그냥 들고 오잖아요. 가볍게. 걸어준다, 걸어준다? 끌고 온다? 그런 느낌보다 실을 가볍게 걸어온다? 뭐라고 해야 되지? 실이 복잡한 과정 없이 바늘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쉽게. 안뜨기 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뭐라고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안뜨기가 우리가 컨티넨탈이 어려운 게 실을 걸어주는 과정이 어려워서잖아요. 근데 러시안 방식으로 하면은 안뜨기를 쉽게 바늘로 끌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요. 우리 평소에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실을 항상 걸어왔는데 러시안 방식에서만 실을 시계 방향으로 걸어와요. 시계 방향으로 걸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코가 꼬여 있어요. 꼬여 있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루프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뜨개 이거 시작할 때 루프의 오른쪽 꼬리가 앞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코로 보자면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는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러시안 방식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 코가 오른쪽 루프가 뒤로 걸려 있어요. 오른쪽 루프가 뒤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평면뜨기를 뜨는 경우에는 러시안 방식으로 뜨게 되면 겉뜨기를 뜰 때 뒤에 백루프를 걸어야지 코가 바르게 나와요. 뒤에서 겉뜨기를 뜰 때 백루프를 뜨고 그리고 안뜨기를 뜰 때는 앞에 코에다가 걸어서 뜨고 러시안 방식으로 뜨면은 안뜨기 뜰 때는 앞에 코에 걸어서 실을 반대로 걸어주고 그리고 겉뜨기 뜰 때는 백루프에 걸어서 실을 또 반시계 방향으로 제대로 걸어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러시안 방식은 좀 안뜨기랑 겉뜨기가 실 거는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바늘을 넣는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안 방식 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포르투기스 니팅인데 포르투갈에서 쓰는 방법이래요. 이 방법도 뜨개 좀 오래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들어본 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방법이 왜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 장력 조절하는 어떤 방법을 써볼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이 포르투갈에서 목에 거는 뜨개 방법으로 뜨면 장력 조절이 좀 쉽다라는 이야기를 봤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기스 니팅이 생각이 나서 이 방법도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너무 익숙지가 않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포르투기스 니팅의 경우는
실을 목에다가 걸어요. 제가 목에 거는 모습까지는 좀 보여드리기가 창피해서 우선 실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목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장력을 조절하는데 실을 중지에다가 이렇게 끼더라고요. 중지에다가 실을 오른손에다가 끼고, 그리고 실을 왼손으로 바늘에다가 실을 걸어주는데, 지금 안뜨기 차례네요. 아, 포르투기스 니팅은 정말 특이하게 안뜨기가 더 쉬웠어요. 보통은 겉뜨기가 더 쉽고 안뜨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안뜨기가 훨씬 어렵고 겉뜨기는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포르투기스 니팅은 특이하게도 안뜨기가 더 쉬웠어요. 그래서 바늘을 꽂고 왼손 엄지로 실을 걸어줘요. 그 다음에 끌고 나오고, 바늘을 꽂고 왼손 엄지로 실을 걸어주고, 끌고 나오고. 오른손으로 장력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겉뜨기를 뜰 때는 바늘이 실 앞으로 와서 바늘을 뒤로 꽂고 엄지로 실을 걸어줘요. 그리고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잘 당겨줘서 장력 조절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하여간 너무 어려워요. 꽂고 엄지로 실을 걸어주고 실을 끌고 나와요. 아이고 힘들다. 안뜨기 뜰 때는 안뜨기가 쉬운 우리가 소개한 6가지 방법 중에 안뜨기가 더 쉬운 방법, 유일한 방법, 포르투기스 니팅. 겉뜨기 뜰 때 이렇게. 제가 이 방법을 맨 처음에 6, 7년 전에 처음 접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 방법을 접하게 된 이유도 그때도 장력 조절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안뜨기 장력이 너무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안뜨기를 좀 예쁘게 뜰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포르투기스 니팅이 안뜨기 장력 조절이 좀 쉽다라는 방법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방법을 그때도 연습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됐지만 안뜨기 장력 조절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 안뜨기 장력이. 그런데 우선 방법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익숙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포기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제가 뜨고 나서 다음 단 뜰 때 보면 포르투기스 니팅으로 뜬 코들은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바늘에서 움직이는 느낌 자체가 다른 방법들이랑 되게 다르게 엄청 빡빡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기스 니팅은 이렇게 목에 걸고 뜨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핀처럼 생긴 포르투기스 니팅 핀을 또 따로 파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오핀처럼 생겼는데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갈고리에다가 실을 걸고 오핀은 그 가슴팍에다가 실을 오핀을 걸어서 뜨는 그런 오핀이 있고, 또 그렇게 간단하게 생긴 거 말고도 엄청 예쁜 브로치처럼 생겨가지고 실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중간에 달려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실을 끼워서 뜨는 그런 핀도 있고, 핀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포르투기스 니팅을 실제로 하시는, 익숙하게 뜨시는 분을 뵌 적이 없어서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포르투갈 여행을 가게 되면 혹시 니팅하는 그런 카페나 실 파는 샵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방법으로 뜨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서 만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잘 뜨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뜰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은 샘플을 제가 좀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너무 제가 익숙치 않은 플리킹이나 포르투기스 니팅 같은 경우는 제가 시도해볼 생각을 못했고, 아메리칸, 컨티넨탈, 그리고 노르웨이안, 러시안 4가지 방법 중에 제가 결국 선택하게 된 방법은 아메리칸입니다. 지금 지난달에서 러시안으로 뜬 코들이 와가지고 코가 뒤집혀져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얘는 또 아니네. 여기 이쪽 가면은 또 뒤집혀 있는 코가 있는데, 하여간에 구간이 명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메리칸이 원래 최대 장점이 코가 예쁘게 나오고 가지런하게 나온다는 게 최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컨티넨탈로만 거의 몇 년을 떠서 아메리칸을 잘 못 뜨는데도 불구하고 아메리칸으로 떴을 때 코가 제일 가지런했고, 그리고 이 두 코 고무뜨기가 뜨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안뜨기가 너무 늘어져서인데, 첫 번째 안뜨기 코를 당기기에 아메리칸이 가장 잘 당겨졌다고 해야 되나? 가장 장력 조절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떠야 될 때 아메리칸 니팅으로 했을 때 가장 신경이 잘 써졌다. 우리 뇌가, 우리 손이 가장 일을 잘했다. 그래서 아메리칸 니팅으로 모자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또 계속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봐가지고 뭐 사실 편물이 그렇게 고른 편은 아니지만 제가 맨 처음 떴던 그 편물을 사진을 안 찍어놓은 게 진짜 아쉽네요. 진짜 웃겼는데. 그리고 이게 실에 따라서도 좀 약간 예쁘게 나오는 실이 있고 좀 덜 예쁘게 나오는 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아메리칸으로 끝까지 뜰 때는 아메리칸으로 떠보려고 해요. 그리고 왼손에 실 걸고 뜨는 컨티넨탈, 노르웨이안, 러시안 중에서는 저는 러시안이 제일 잘 맞았어요. 러시안 방법이 재미있기도 했고, 노르웨이안으로도 제가 예전에 다른 작품 뜰 때는 노르웨이안으로 뜬 적도 있었는데 이 실은 노르웨이안이랑 그렇게 궁합이 잘 안 맞는지 노르웨이안으로 떴을 때 그 안뜨기 첫 번째 코가 장력이 그렇게 잘 조절이 안 되고 오히려 러시안으로 떴을 때 장력 조절이 제일 잘 돼서 왼손으로 실을 감고 뜰 때는 러시안,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플리킹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메리칸이 가장 예쁘게 코가 나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칸이 가장 나아서 현재 아메리칸으로 샘플을 뜨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 뜨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방법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저는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코 고무뜨기로 뜨는 기본 비닐을 떠올 건데 솔직히 편물이 어떻게 나올지 자신이 없네요. 제가 뜨면서 중간중간 계속 다른 걸 시도해봐가지고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떠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